한번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사 소개 잠시 해드리고, 회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왜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HMM 오션 서비스에 소속되어 있지만 회사는 이제 HMM입니다. 구 현대상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1976년에 아시아 상선 시작해서 이렇게 80년에 쭉 이제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사명을 개명하면서 이제 HMM으로 들어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그룹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산업은행 KDB 쪽으로 이제 개편되면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HMM은 이제 한국 말고 이제 해외에도 이제 자영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자영터미널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연간 이제 한 1,200만 TU 정도 컨테이너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이제 환출하면 연간 1,200만 TU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박스가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는데 이게 20피트짜리인데 이 20피트짜리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1,200만 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 월드랭킹에 올라갔다가 이제 좀 교체가 된 상태인데, 그 당시 2020년도에 딜리버리 된 상태였을 때는 이제 월드랭킹이 지켰던 세계에서 가장 컸던 24,000TU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1TU를 이제 24,000개 실을 수 있는 배죠. 이런 배들을 한 600번 정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터미널을 이제 자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0개가 이제 맥스 캐파시티 한데 실제로는 24,000개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예, 추후에 또 다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24,000TU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 한 230척 정도의 가량의 이제 선박들을 건조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HMM이. 이 중에는 다 230척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건조만 230척이고, 폐선되거나 매각되거나 스크랩되는 선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HMM 오션 서비스는 선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선박 관리 회사입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선박 관리 회사 중에 하나고요. 5회사를 HMM으로 두고 HMM 선박과 HMM 선박 외에 해외 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 관리업을 주로 하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관리 외에도 선원 관리라든가 신조 감리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도 수리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수리, 네, 스크린이 잠시 좀 멈췄네요. 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선박 관리 회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네, 지금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이제 해운사가 혹은 선박 관리 회사가 직면해 있는 어떤 테마랄까요?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 선박을 운영하는 따라서 생겼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디탈리제이션과 연결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는 선박의 대형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선박은 1990년도에 건조된 5,500TU 컨테이너인데요. 이 5,500TU 컨테이너가 건조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200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난 이제 지금 시점에는 24,000TU, 심지어는 이제 24,000TU를 넘어가는 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선박이 대형화되었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절대적인 가치가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선박의 절대적인 가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선박에 대응하는 이슈가 좀 가지고 있고요. 해운사에서는 해운 선박 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입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사이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결되는 큰 테마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에 직면한 과제는 환경 규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해양오염 방지 관련된 규제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진로산화물, 뭐 항산화물 이렇게 들어서 아시고 계시는 온실가스 규제 부분들도 논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두루두루 이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사라든가 회원사, 선박 관리사들이 이런 환경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그게 따른 이제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어떤 페널티를 규제를 벗어나게 되면 페널티를 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스크럽이라든가 뭐 에너지 연료 추진이라든가 질소 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는 부분들, 뭐 SCR, 스크러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고비용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 이제 환경 규제였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테마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박에 대한 디지털레이션 이슈입니다. 디지털화라는 이슈인데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대형화는 그 마켓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형에서 대형으로 가는 추세는 불변이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도 법률화 법제화시키고 이거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이거 좀 안 쓰고 키보드 이거 때문에 디지털은 괜찮은데 접촉해야죠. 네, 이거 PC하고 프로젝터가 연결되는 커넥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부분인데, 이 디지털이 연결되면서 스마트 선박 혹은 뭐 자율운항 선박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선박이 나오면서 그 스마트 선박을 어떻게 조금 운영을 할까? 혹은 선박 관리를 하면 이제 이 스마트 선박을 어떻게 선박 관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방면 과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선박은 물론 선주사하고도 협의하고 현사나 선박 다 협의를 하지만 우선 어떤 뉴 테크놀로지가 이제 포함되어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선박 관리사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일부 내용도 다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지를만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 3단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자율운항 선박,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요, 통합 관제 상황 해서 웨어러블 카메라 시스템, 드론, 그다음 이제 3D 프린팅, 그다음 이제 위성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된 통신들부터 해서 증강현실이라든가 AI 기술들, 가상현실, 심지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육상에는 좀 적용되어 있는데 선박이 약한 부분들, 혹은 이제 해운과 특화된 어떤 솔루션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해운사나 선박 관리사가 그걸 체감을 하지 못하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가는 과정에 보안 이슈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보안이 뚫리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도 이제 저희가 또 중요했던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형화, 환경 규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선박 운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이런 큰 변화를 앞서 이제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이나 육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더 이상 기존에 계셨던 이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선장님들라도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 이런 뉴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환경 규제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기들도 막 들어오고 또 스마트로라는 그 디지털한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 도대체 내가 선장님이 도대체 기관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혼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벌써 와 있고 앞으로 이제 선박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80%면 나머지 부분들은 무조건 육상 어떤 기관들과 이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소통에 대해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육상과 선박의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이슈 중에 마지막 이슈였던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스마트 선박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자율運 선박까지 확장되었을 때 이 디지털화 선박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스마트 선박이나 아니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쪽에서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이제 사선에 끄져 있는데 이제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서로. 무인화는 이제 무인화 자율운항 선박, 무인화는 금방 등장할 거고 이런 것이 해운의 혁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인화 선박이 이제 대한 규제도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제 법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인화나 스마트 선박 확장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지금 빨리 준비하자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적으로 절대로 무인화는 될 수 없다. 그리고 뭐 자율운항 좋다. 근데 세미 자율운항 선박 혹은 이제 국한된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는 자율운항 선박 아니면 스마트 선박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든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제 그런 기존의 스마트 선박이 아닌 전통적인 이제 컨벤셔널한 베슬하고 스마트 선박하고의 대양에서 서로 교차했을 때 그런 전통적인 선박과 스마트 선박이 교류하는 지점 서로 통신도 해야 되고 사람이 있는 배와 없는 배의 통신 부분들 그리고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과연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언급되다 보니까 이제 반응 찬성, 반응 반대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마리타임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언론사 혹은 심지어 이제 해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머스크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머스크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스마트 선박이나 아니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부정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게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스마트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내재화시키고 빠르게 흡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을 먼저 개발해놓고 규정화시키고 법제화시키는 게 유럽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법률을 만들기 전에 벌써 기술 검토나 이제 상용화까지 다 단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본인들 기술에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어가는 게 유럽 스타일인데 국내 회원사나 국내 조선 기자재라든가 메이커 회원사들은 이제 기술을 개발한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벌써 기술 개발하고 나면 벌써 법률과 규정은 그들의 기술에, 유럽 쪽 그들의 기술에, 앞서가는 기술에 맞춰서 규정해야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술을 만들어도 그 규정된 규정에 맞추지 못합니다. 뒤따라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한 거죠. 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선박들이 이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유에서는 좀 이런 서로가 바라보는 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디지털리제이션이나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까 하니 주로 이제 뭐 장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측면, 단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너무 이제 자유로운 선박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져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자유로운 선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스마트 선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스마트 선박이 조금 더 확장되게 자유로운 선박이라고 이제 이해를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선박에 대해서 어떤 선원들에 대한 능력 부족이라든가 보완을 하기 위한 역할, 아니 의사결정 지원 혹은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선박과 육상에서 이중으로 모니터링한다든가 불확실한 아까 그 선장님이 답한다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육상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회기사나 선원들에 대한 워크로드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장점, 스마트 선박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혹은 이제 이런 스마트 선박이나 자유로운 선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교육 플랜을 세워서 미리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흡하게 될 거고요. 추가되는 이제 IT 장비, ICT 장비에 대한 수리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의존도가 너무 가해될 것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또는 선박 관리 직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반대로 스마트 선박이나 자유로운 선박을 운영하게 되면 선원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시는 반면, 그러면 육상에 따로 그 스마트 선박을 관리해주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거다. 그 전문 인력은 단순히 IT 직원은 아닙니다. IT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회계 인력을 기반으로 한, 회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될 거고, 심지어 이제 전기전자 혹은 IT까지 다 이제 섭렵하게 된 아주 고지식을 가진 아주 난리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요구하게 될 건데, 그런 기술들이나 기술 난리지는 바로 당장 어느 순간 갑자기 생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제 회계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있는 그 회계 인력 풀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이제 체인지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단점들은 이제 너무 스마트화되고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인해서 이제 해킹이라든가 통신 우려 혹은 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되는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으로 나누어 봤을 때 누군가는 부정하고 누군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패러다임에 어느 쪽으로 발을 맞춰야 가야지만 이제 선박 관리 전문 회사로서 어느 쪽으로 잘 선택이 이제 기로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된 그 정책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 국내 회사들과 선박 관리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강합니다.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해외도 많이 그런 부정, 긍정이 나눠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머스크 사례를 잠시 들면요, 머스크는 부정에 가깝습니다. 머스크는 나는 절대로 그럴 거 없다. 이게 너무 단점이 많고 리스크가 많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라고 했지만, 뒤로는 이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몇 년간 있었던 그런 물류 대란을 일으키는 그런 치기 게임을 다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자유로운 선박, 스마트 선박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또 한 번 당할 수는 없다. 국내 형사들은 또 한 번 당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머스크가 앞에서는 뭐 우리는 아니다, 관심 없다 하지만 비로소 그런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막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제 주요 분야들은 이제 뭐 화물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은 벌써 적용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도 이제 국내 현사나 선박 관리사보다 조금 더 엄청 발빠르게 이제 현장으로 바로 선박 쪽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해운사나 이제 선박 관리사 중에 이제 HMM 제가 속한 이제 HM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로드맵 안에서 이제 미션은 디지털 선박 혹은 스마트 선박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제 새로운 게임에서 게임 체인저로서는 이제 스마트 선박이나 자유로운 선박을 하게 될 그런 있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빠르게 흡수하고 그 흡수된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 선박을 운영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션으로 이제 가지고 5가지의 골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일일이 이제 나열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제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다 이해되는 용어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들 중에 이제 골은 5개로 나눠져 있고 전략에 대해 이 기술 5개 골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전략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고 혹은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들은 지금 저희가 학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선도적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라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로 수집된 데이터가 초 단위로 이제 한 9,000개의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고 있고요. 컨테너 박스를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이제 기술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너 박스 안에는 이제 냉동 컨테너는 있는데 이 냉동 컨테너도 좀 이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지 이런 것도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웨어러블 카메라라든가 스마트폰 솔루션이라든가 드론,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지금 현재 약 20척 정도의 음성 인식 기술까지 좀 이제 선박 쪽으로 탑재해 놨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셨던 이제 24,000T 클래스의 울트라랭킹을 한번 찍었던 그 배 3G 12척에, 그 다음 16,000T 8척에, 총 20척의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단순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빅스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워치에서 하는 이런 이제 음성인식 기술만 단순히 들어가 있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선장님을 보필하는 혹은 기관장님을 보필하는 이제 인공지능과 접목시킨 음성 기술을 이제 확장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아까 초당 9,000개가 모이기 시작할 건데 모이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분석된 결과를 선장님한테 레커멘드를 해주는 겁니다. 의사결정은 당연히 선장님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육성도 같이 하는 거고 그런 이제 기술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영역 중에 이제 A10 그래서 A11 요게 이제 음성인식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되는 기술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지금 현재 좀 깔려져 있는 상태고요.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제 학계하고 좀 지금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프라 B, C, D는 이제 인프라 부분이고 B는 인프라 부분이고 C는 이제 육상하고 커넥션하는 부분, D는 이제 순수 R&D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저희
이런 부분들이 A부터 C까지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관련해서 기반으로 사이버 리스크, B코어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탈취하거나 중간에 피싱을 해가지고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이슈를 굉장히 좀 크게 좀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드맵 안에서 가장 큰 이제 마지막 목표 지점은 이제 D에 있는 D7입니다. D9은 아니고요. D9에 이제 오토노머스 관련된 자율운항 선박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국내는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이제 당장 D9을 목표로 가기에는 기술적, 법 제도적 이제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오토노머스도 세미 오토가 있고 풀 오토가 있는데 오토노머스 안에는 무조건 선언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STCW 선언이 들어가 있는 모든 법은 선언이 선박에 탑재되어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모든 법률이 다 나와 있는데 무인하게 되면 이 모든 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 개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D9에 대한 목표를 가져가지 않고 D7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로드맵을 최종 꾸려가고 있습니다. D9은 디지털 튠인데 A, B, C까지 합쳐서 모든 A, B, C의 모든 기술들과 요소 행동들은 D9으로 다 직결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선박을 실제 선박을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공간에 있는 선박을 가지고 선박의 컨디션부터 해서 선박의 항로 계획까지 다 잡습니다. 항로 계획까지 잡고 선박의 어떤 메인턴스 부분까지 가상 공간에 다 이루어지고 가상 공간에 이루어지는 그 기술을 다시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실물에 실제 선박에다가 투입을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로도 이제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가상 공간에 디지털 트윈 선박을 가상 공간에 띄워서 기사까지 다 가상으로 넣어서 어떤 항로가 가장 잘 갈 수 있는 항로인지 검토해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실제 선박에 그렇게 가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는 이제 이제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약간 같은 개념인데 해운과 마리타임 쪽도 메타버스를 접목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네, 앞서 설명드린 슬라이드를 조금 더 이제 시간상 이제 타임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고요.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이제 페이지 1이 있고, 이제 2030년까지 가야 될 이제 세부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2로 나누어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로드맵에 맞추어서 물론 이제 최종 미션이죠. 미션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 앞서 소개했던 로드맵 중에서 보니까 이제 이 중에 이제 C2 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환경 구축에 있어서 C2에 해당되는 플립 오퍼레이션 센터인데 이게 오퍼레이션이 이제 컨트롤로 바뀌었습니다. 플립 컨트롤 센터로 바뀌었는데 플립 컨트롤 센터 이제 전경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 플립 컨트롤 센터는 이제 D7 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전초 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목표로 모든 데이터가 이 플립 컨트롤 센터로 들어가는데 플립 컨트롤 센터는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컨트롤을 하기의 목적보다는 데이터 센터, 현재에서는 데이터 센터로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한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자료들로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운항과 항해와 비용에 비용된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는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진 않지만 비용 부분까지 넣어서 가상의 공간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전초 기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이제 중앙동에 있고요. 부산 중앙동 HMM 사무실에 있고 오픈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같이 이제 현장을 가보시지 못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메인 사항실은 선박의 위치나 기상이나 전자해도, 선박의 CCTV, 엔진 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이며 35개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원하는 시스템을 전시 운영해서 스마트 선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이프티 룸은 선박의 안정성 모니터링, 기상과 해상 특성 분석, 위험지역 또는 항해 불가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운항을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룸은 엔진의 실시간 및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엔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줍니다. 물론 연료의 절감을 통해서 이제 비용도 코스도 좀 득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잠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영상으로 이제 좀 컨트롤 센터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전초기지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 자문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법학에서도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법제도적인 거를 강제화시키는 유럽 쪽의 스타일을 맞춘다면 약간의 해상법학회나 연결되는 이제 법제센터에서도 법 검토 전에 어떤 기술들이 조금 개발되고 있구나를 먼저 조금 더 이제 한번 리뷰해 보시는, 물론 법제화를 하기 위한 기술을 왜 검토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그냥 뭐 이런 흘러가고 있네 정도는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되고 스마트 선박을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선박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사이버 보안 부분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제 공격에 좀 저희들이 좀 미리 이미 벌써 사이버 보안 공격에 해운사나 선박 관리회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벌써. 사이버 공격 피해를 받은 사례가 해운사도 이제 오픈되지 않았지만 오픈된 공격 사례, 오픈 안 된 공격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원래가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사이버 어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어택에 대한 해커들의 거점은 저희들은 싱가포르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쪽에 거점을 두고 주로 해운사를 타겟으로 이제 해킹을 지도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이렇게 해킹 툴이라든가 아니 해킹에 의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느 해운사는 뭐가 취약하더라, 어느 해운사는 뭐가 취약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뚫어라, 뭐 이런 이제 정보 공유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왜 해운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니까 우리도 이제 안 당하려면 이제 그 해커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블랙 해커가 아닌 화이트 해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조직을 내부적으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대응팀이라고 해서 총 5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 5명 안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사이버 보안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들 중에 몇 가지 좀 사례만 간략하게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니까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제 머스크나 MSC, CMA,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HMM도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요. 터미널 쪽도 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긴 했습니다.
머스크는 뭐 이런 언론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듯이 머스크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3억 불에 된다는 손실을 입었고요. 그 외에도 비공개적인 이제 어택을 통해서 공격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공개가 안 된 부분. HMM도 지금 한 번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 뒤로도 공격을 한 3번 정도 더 받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커버를 했고, 이제 언론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고요. 단순히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신 건 아니고, 일부 시스템만 마비돼서 복구하는데, 단시간에 복구를 하고, 그 피해 규모는 원화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주로 이제 이런 이제 해킹을 하는 이제 방법들이 랜섬웨어도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항법 장치를 해킹해가지고 안전항해를 방해하는 이제 해킹도 많이 좀 당하고 있고 해운사나 선박 관리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번호를 해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협의되진 않았고 화물관리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선박의 운항 스케줄을 사전에 수집한 해적들이 선박을 납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해적이라 하면 물리적으로 선박을 그냥 납포하는 선박을 이제 운항 중에 선박을 쫓아가서 스피드보트 쫓아가서 그 선박에 올라가서 납포하는 이거는 이제 내용도 이제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해적들도 이제 해커들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해적들도 이제 우리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가지고 선박을 납포해보자 이런 해적들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해상 범죄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해적들도 이제 바뀐다는 이런 패러다임이 좀 있고요. 이제 육상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 터미널이나 이제 육상 시스템 심지어는 이제 대양에 떠 있는 선박과 육상이 이제 교신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쓰는데 이 인공위성에 대한 부분들도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리타임 쪽에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해운사나 선박관리회사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제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도 알고 있고요. 정부 기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타임 육상은 당연히 인지되고 있는 상태고 해상도 인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법제적인 부분이 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국정원도 이제 이런 마리타임 쪽에 해운 쪽에 이제 보안이 이제 다뤄진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으나 법제 법령 제정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이제 그렇게 좀 짧게 끝내고 해외를 보면은 EU 쪽에서는 이제 아예 이제 해상 산업 분야를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파이낸셜 헬스 같이 해운 쪽의 사이버 보안 좀 왼쪽에 보시면 마리타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크리티컬한 항목으로 이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내에도 이걸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제화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제 제언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보안 이슈 하나 하고 이제 스마트 선박 운영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짧게 끝낼까 합니다.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정부하고 유관기관에서 이제 상위법 마련 없이 당장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더 급하게 이제 법령을 하위법으로 먼저 제정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거나 정비하고 해상 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이나 국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제하거나 현실에 적합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 선박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해운 산업에서 급변하는 이런 뉴 테크놀로지와 이제 스마트로 변하는 디지털로 변하는 이 선박들을 조금 더 관리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설계, 운용, 유지 보수나 폐선까지 전 영역에 있어서 이런 어떤 통합 관련된 통합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언을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멘트는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제, 끌려가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이 문구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상법 쪽이든 기술 쪽이든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해운과 해운 마리타임 쪽에 대해서 이런 열정과 행사 산업의 생태계가 미래를 창조하는 주도적인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